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수험생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수시 전형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수시 전형 탐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입학사정관 전형 가운데 전공 적합 전형을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오늘은 2014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중심 전형을 주제로 해서 수시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연구부장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시 전형 탐구에서 집중적인 분석과 함께 상담을 또 해주실 분입니다. 입시계 허준 선생님이신데요. 이금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의 이금 선생입니다. 네, 그리고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십니다. 오종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종훈입니다. 네, 3월 모의 수능 성적표를 받은 학생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은 학생부 중심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께 소중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시 전형 탐구 생활. 자, 오늘 박문수 선생님께 좀 먼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소개할 학생부 중심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학생부 중심 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생활 기록부가 가장 평가 요소의 주된 요소가 되는 전형을 말합니다. 요즘은 학생부 중심 전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100% 전형이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부 이외에도 비교과 활동 실적 그리고 대학별 고사인 면접을 통해서 뽑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 있는 교과적인 기록 이외에도 뭐 출결이나 또는 봉사, 수상 기록 등 비교과 요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학생부 중심 전형을 대비를 할 때는 상위권 대학들은 비교과까지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면접까지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중하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 모두 포함해서는 수능 최저 요건이 걸려있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학생부 중심 전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을 하기 전에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서 내가 이 전형에 맞는지 적합한 학생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지 이금수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우리 고3 학생들이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어떤 전형에 나는 지원을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학생부 전형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는요. 학생부 반영 비율과 등급별 점수차입니다. 학생부 전형은 아예 학생부 100% 전형이 있는가 하면 1단계 학생부로 몇 퍼센트 걸르고요. 몇 배수를 걸르죠.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단계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반영 비율이 얼마큼 차지하는지를 알아셔야 되고 또 등급별로 점수차가 많이 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적게 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많이 나는 데는 뭐 건대, 단대 뭐 이런 데가 될 수 있겠고 또 상위권 대학들은 앞에 상위 그 등급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고 뒤쪽에 차이를 크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야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죠. 학생부가 70% 반영되는데 50점을 그대로 주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건 20%가 반영이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큼 반영이 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고 세 번째는 학생부 반영 교과목입니다. 교대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부 대학은 뭐 국영수 사과를 보는 대학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는 국영수 자연계는 국영수 과를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는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뭐 또 상위 몇 단위만 뽑아서 보는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고 네 번째는 비교과의 반영 비율입니다. 비교과에서 대표적인 것이 출결과 봉사인데 그것만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비교과까지 꼼꼼하게 좀 많이 챙기는 그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 봐야 되고요. 또 성적 산출 지표는 되게 등급을 사용하는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점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점수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새롭게 점수를 주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개 보면 이제 입시 요강에 보면 그 뒤쪽에 나와 있어요.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이 학생부 기록 반영 방법이라 가지고 네네. 왜 뒤에 나와 있냐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시 요강을 볼 때 뒤쪽도 좀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금 선생님께서 우리가 학생부 중심 전형을 지원을 할 때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렇게 항목별로 좀 꼼꼼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종훈 선생님, 올해 2014학년도 주요 대학의 학생부 중심 전형의 변화와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큰 틀에서는 이제 주요 대학들의 전형 방식이 작년하고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라든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은 이제 작년과 동일하다 보면 되고요. 다만 몇 개 대학이 일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연세대학교가 있는데요. 연세대학교가 이제 1단계 전형 시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 100%를 해서 3배수 이렇게 걸러냈는데 올해는 이제 1단계를 서류평가 100%를 바뀌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이제 작년도에 수시 2차에서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올해 폐지되었고 그 폐지된 인원을 이제 네오르네상스라든지 또는 이제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등의 이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에도 작년도에 수시 2차 수시죠? 학생부형 일반 전형이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고 대신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그 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화여대는 이제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이라 해서 이 전형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이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그 내신 합격선을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이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가장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오종훈 선생님께서 작년에 이 전년도에 주요 대학의 학생부 중심 전형의 경우는 내신 합격선이 좀 어땠는지 살펴봐 주실까요? 예,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합격선, 커트라인 어디에서 끊어졌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보통 작년에는 이제 수시학회 지원 제한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보면 그 전에보다의 내신 합격선보다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제 그 내신 높은 학생들이, 내신을 아주 잘 받은 학생들이 학생부 중심 전형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에 내신이 보통 2등급 그 안팎으로 보통 이제 몰리는 경우였습니다. 어떤 주요 대학별로 했던 합격선에 대해서 아마 일단 제가 이제 화면 통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국대학교인데요.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문계 경우는 1.6에서 2.0등급 정도, 그다음에 자연계는 1.4에서 2.4등급 정도가 합격선이 되었고요. 경희대는 이제 작년도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었는데요. 인문계는 1.2에서 1.4, 자연계는 1.2에서 1.7. 동국대는 이제 일반적인 학생부형이죠.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인문계는 1.3에서 2.0, 자연계는 1.6에서 2.1. 그다음에 숙대는 학생부 수자 전형이 이제 있었는데요. 내신 합격선이 1.6에서 1.9, 2.5에서 3.0 등급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이제 학원 능력 우수자 전형이 학생부형이었는데요. 문과는 인문계는 1.5에서 2.6, 자연계는 1.8에서 3.4. 주로 이제 이 부분이 좀 약간 내신 합격선이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수능 최저 기준이 좀 강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21대 학생부 수자 전형은 인문계가 1.6에서 2.3, 자연계 1.8에서 2.6, 중앙대 학생부형 있었죠. 1.1에서 1.9, 자연계 1.0에서 1.9 정도가 내신 합격선으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추정이다 보니까 올해는 약간 변하는 상태에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대략적으로 내신 합격선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2014학년도 학생부 중심 전형의 판도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박문 선생님께서는. 네. 네, 뭐 학생부 중심 전형뿐만이 아니라 올해의 가장 큰 관건은 지금 수능 제도 변경에 따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네. 여부가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학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이 부분을 해서 작년보다 최저를 충족하는 인원이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라면 이 충족 인원이 작아짐으로 해서 합격선마저도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논술 전형의 인원을 좀 늘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어디서 뺐느냐?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뺐거든요. 그렇다면 또 작아져서 벌어진 일들까지도 조금 올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부 중심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을 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볼까 하는데요.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고요. 우리 제작진과 수험생들 간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도시계획과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도시계획과의 꿈을 갖고 있고 그 학생부 중심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제가 모의고사 성적보다 내신 성적이 높아서 네. 수시 6개 지원을 모두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만 모두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논술 전형도 한두 개 정도 섞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을 보니까 상당히 좋죠. 1, 2학년 성적입니다. 국어가 1.5등급, 수학이 1.3, 영어는 퍼펙트죠. 1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1.3등급에서 평균 1.275의 상당히 좋은 그런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3월에 봤던 그 모의 수능 점수입니다. 작년 11월 성적도 같이 보냈는데 조금 떨어진 맛은 나는데 좀 안타깝죠. 국어 A가 122에 88에 3등급인데 턱선입니다. 89가 2등급이거든요. 그런 상태고 수학 B도 137에 95에 2등급인데 96이 이제 1등급이 되는 거니까 거의 근접해 있는 학생입니다. 영어 B도 마찬가지고 130점에 95에 2고요. 그다음에 그 화학 1이 68에 94, 2. 그다음에 약간 떨어지는 것이 생명과학 1입니다. 62에 86에 3이고 그 국수형 탐2에서 표준 점수는 522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백분위는 3.68. 등급이 2.3등급보다 아주 낮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진 않고요. 내신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대로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도 함께 네,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활동 내용도 상당히 좋아요. 1학년 과학중심학교 과학심화 실험반 과정 수료했고요. 그다음에 숭실대 전공체험, 의생명 시스템 확보 참가를 했고, 유니스트 실험 캠프 참가했고요. 그다음에 항공대 2012 이공계 학과 대탐험 행사도 참가를 했습니다. 네, 수상 경력 상당히 화려하죠. 과학탐구 발표대회 동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활동 기록 공모전 대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2년 2학년 때죠. 과학논술대회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독서 기록장 우수상을 받았고,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활동 기록 공모전 은상을 받았습니다. 네, 지망하는 그 대학은 역시 도시공학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1지망은 연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지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2지망은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입학사정관 전형, 그다음에 3지망은 울산과기대 이공계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성적을 함께 보면서 우수한 학생이고 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 학생일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 내신 성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혹시 그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대상자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그 추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1학년 평균 내신 등급이 1.275등급입니다. 상당히 잘한 그런 점수라고 볼 수 있고 3월 모의 수능은 자연계로 봤을 때는 한 3.9% 정도, 4%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학 환산점으로 점수를 내봤는데요. 3월 모의고사로 이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한번 살펴봤더니 한양대학교, 이건 뭐 학생 희망하진 않았죠. 도시공학과가 좀 적정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00점 만점에 642.83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고 해서 한 6.78 정도가 남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조금 위험선이죠. 좀 상향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500점 만점에 326.95점으로 해서 조금 모자라는 점수가 되는데 수시에서 한번 해볼만 하죠. 그렇더라도 그렇게 되고요. 시립대 도시공학과는 좀 안정선에 있습니다. 7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했을 때 643.28로 해서 한 9점 정도가 남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 성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울산과기대 유니스트죠. 이공계열 일반 전형 약간 이것도 위험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대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1000점 만점에 655.50점이 돼서 한 7.5점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수시에서는 한번 지원해 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비교과 분석을 또 이제 좀 나와 있는 거 말고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또 상 받은 것도 많고 그래서 비교과가 탄탄하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또 수상 실적까지도 탁월하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 활동은 많은데 결과가 없는 학생들도 있어요. 네네. 이 학생은
결과까지 좀 많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교 생활 열심히 한 학생인답게 정말 아주 좋은 분석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그래도 뭔가 좀 불안하다, 지금 지망하고 있는 대학에 비해서는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네,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에게 뭐 좀 물어볼게요. 작년 11월보다는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 모의 수능이 지금 뭐 준비는 잘 하고 있습니까? 모의고사요? 예. 네, 그냥 혼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혹시 도시공학과 관련된 책도 좀 읽고 있나요? 네. 네, 그 두 개를 대답했는데 조금 지금 3월 성적이라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A병 막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 속에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실수한 실수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턱선에 와 있어요. 2등급, 2등급이 아니에요. 사실상 조금만 더 하면 1등급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 수능 성적을 좀 향상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하겠고요. 또 강점인 내신 성적, 3학년 1학기 성적이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향상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 또 한두 개 정도는 논술 전형을 한번 준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왕 공부하는 거 조금 깊숙하게 공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논술 전형도 뭐랄까 좀 상위권 대학을 위주로 해서 한두 개 정도는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술 준비는 이제 바로 매일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주말이나 주일에 해서 한 특정한 시간, 3-4시간을 좀 빼서 일부러 좀 깊숙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미 시행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수학과학 경시대회를 아마 학교에서 했을 텐데 네. 여기도 좀 나가서 수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학과를 하려고 하면 도시공학과 뭐 우리가 완전 전문 서적은 아니지만 준 전문 서적 정도는 읽고, 또 독서 상황란에 기록도 하고, 또 나의 변한 점이나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적어놓으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강점인 내신 성적을 1학기까지 좀 잘 유지시키고 향상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모의 수능 성적을 올려서 좀 선택권을 좀 확보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생도 지금 논술을 희망하고 있고 선생님도 좀 논술을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말씀 그대로 참 대단한 학생입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상당히 그럴 정도인데 내신 성적도 우수하고 활동도 잘했고 너무나 우수한 학생.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소위 말해서 학교 생활을 우수하게 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사실은 이건 학생부 전형이 아니라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고요. 또 고려대, 연대 그 논술도 한번 병행을 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 지원 전략을 봤을 때 고대 연대가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연대 우선입니다. 논술은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우선 선발 대상자 보면 수비는 1등급 맞아야 되고요. 과탐은 합의 3등급. 그러니까 1, 2등급까지는 용서를 하겠다. 뭐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고, 고려대학교는 수비가 1등급 돼야 되고 영어 또는 과탐 중 한 개가 또 1등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그러니까 수비는 완벽하게 1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표 등급은 국어는 아직까지 조금 힘들지만 뭐 1등급까지 됐으면 좋겠지만 우선 목표는 2등급을 해두고요. 나머지 수학, 영어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네네. 과학도 아까 생명과학만 조금 준비한다면 다 1등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포인트를 거기에 맞추고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뭐, 고3 생활 열심히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겠지만, 선생님께서 지금 좀 한 개 등급씩을 올려서 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서 논술 전형까지 좀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 하셨는데,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울산과기대 학생부 중심 전형을 좀 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들의 전형의 특징을부터 좀 함께 살펴보죠. 네. 예. 그 세 학교의 특징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그 연대입니다. 연세 입학사정관제 중에서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죠. 그 안에서 올해 8명을 뽑습니다. 조금 바뀌었죠. 아까 오정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1단계 원래 학생부를 판별해주셨는데 바뀌었어요. 1단계는 그 서류 100%입니다. 근데 비교과가 좀 강화됐다는 얘기죠. 근데 서류가 괜찮기 때문에 뭐 1단계 충분히 패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그 서류 및 면접 종합평가 또 100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볼 수 있죠.
두 개 영역 등급합 4 이내니까 뭐 해낼만 하겠죠. 그다음에 수비 과탐은 반드시 한 개 영역 2등급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자, 계속 보시죠. 이 학생이 전년도 합격선을 보면요. 내신이 1.0에서 2.1 정도 되는데 내신은 충분하죠. 그다음에 수능도 1.3에서 2.2 등급인데 수능이 조금 불안하죠. 현재로 봤을 땐. 그렇지만 그게 2등급이 아니다. 현재는 2.3등급도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밑에 분석 나와 있죠. 내신 성적 학교 활동 우수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확실하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네. 미리 축하하고요. 면접 준비 철저히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립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립대 보시면 올해 8명을 뽑습니다. 입학사령관제 전형이고요. 1단계 선발 비율 2배수를 뽑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00이고 전공 적성 평가가 100%인데 저건 이제 그 전공에 관련된 어떤 테스트를 하겠죠.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하고 또 도시공학과에 관련된 인재상과 걸맞는 그런 걸 뽑기 때문에 저거 할 것 같고요. 여기는 저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커다랗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왜 저걸 했느냐? 전년도 합격선을 봐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이제 분석은 내신 성적과 학교 활동이 우수하다. 서류가 이제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의견서인데 작성에 매우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전공 관련 수학 영어 실력, 또 전공 적성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적극 추천을 합니다. 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울산과학이대입니다. 울산과학이대 20계열인데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1단계 2.5회수를 뽑죠. 서류 100입니다. 여기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곳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면접으로 100%를 뽑는데 면접 준비는 좀 충분하게 해야 되겠죠. 특징은 또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작년 한번 보시죠. 작년에 합격선이 1.3에서 1.7등급이니까 이거보다 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신에서는 별 걱정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네. 또 종합서류 유리함이 있고 면접을 좀 심층 연구를 좀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충분하게 숙지하고 준비를 한다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분석을 좀 맞춰봤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선생님이 앞서 연세대학교를 얘기를 하시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잘 맞힐 수 있겠어요? 네. 자신감 갖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좀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어떤 대학을 좀 더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 도시공학과를 제가 한번 쭉 뒤져봤거든요. 저 네네. 나름대로. 그랬더니 한양대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도 저 추천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한양대학교 전형 방법이 어떤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한양대학교입니다. 올해 9명 뽑습니다. 1단계 학생부 100%로 3배수를 뽑게 돼요. 그렇게 되고 2단계는 우선 70%가 되고 면접 50에 입사관 평가 50입니다. 준비 철저히 하고 면접만 잘 준비한다면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밀렸다. 그래서 이제 일반으로 가면 30%가 되겠죠. 면접 50에 입사관 평가 50이 된다는 거. 최저학력 기준은 뭐 2개 영역 2등급이니까 충분히 해낼 것 같고 수비 과탐 1개 포함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추천 이유를 한번 보시죠. 내신 성적이 매우 좋아서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부 매우네요. 면접 준비를 하면 우선 전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무난히 충족할 수 있어서 적극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까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그 서울시립대학교 네. 전공적성 평가라는 게 어떤 건지. 예. 그 시립대를 이렇게 자꾸 뭐 고집이 아니라 네. 시립대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 시립대를 이렇게 좋아해요? 서울시립대가 도시공학과가 유명해서. 맞아요. 예, 유명하긴 맞습니다. 해요. 네네네. 혹시 반값 등록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네, 들켰군요. 이 전공 적성 평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뭐 어떻습니까? 잠깐은 예. 말씀드렸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전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하는 그런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역량을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얘기는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
공학과는 인재상 자체가요, 기초교과를 상당히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수학, 영어를 상당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수학, 영어에 내가 강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전공에 대한 이해도 하고 논리적 사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의사소통력을 가진 학생을 뽑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해서 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목표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선생님께서 좀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보완할 점 잘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지켜볼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내신 성적에 비해 다소 약한 모의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중심 전형과 논술 중심 전형을 병행해서 좀 염두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 자연과정인 만큼 고3 때도 수학과학 경실에 참가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남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목표 등급으로는요, 국어 A형은 2등급, 그리고 수학 B형, 영어 B형, 그리고 과학 탐구는 1등급으로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요, 연세대 연세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그리고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그리고 울산과학기술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그리고 한양대 학업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TBS TV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매주 수요일에는 수시 전형 탐구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세 번째 시간이 학생부 중심 전형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금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을 해주셨던 한양대 학업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저희가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직접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양대학교 학업우수자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선발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학업우수자라는 전형 자체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에 들어오시면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요. 그 선발 비율을 70%까지 저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일반 선발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 영역이 2등급 안쪽으로만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업우수자 전형의 면접고사는 작년부터 도입이 됐었는데요. 우선 정근 교수님과 입학사정관 2명이 같이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가 많이 약화된 만큼 그 전공 지식에 대한 부분은 전공 교수님께서 직접 물어보실 거고요. 입학사정관은 그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인성 질문을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한 명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면접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업우수자 전형에서 의예과는 그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적 능력을 확인하는 수리사고 평가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 B형에 맞춰져 있는 그런 수학적 그 지식을 확인하는 질문들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는 2문제, 그리고 각 문항당 소문항 3개씩 해서 총 6개의 작은 문제들을 풀이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업우수자 전형은 내신은 우수한데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해서 스펙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담 없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해왔는지, 얼마나 성실히 공부해왔는지를 보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 내가 열심히 해왔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한양대 학업우수자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께 큰 도움이 됐을 점 있습니다. 이 박문수 님께서 우리 한양대학교 학업우수자 전형 작년의 경쟁률 그리고 평균 합격 내신 등급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네. 한양대학교 학업수자 전형은요, 상위권 학생들한테 정말로 인기가 많은 관심 있는 전형입니다. 전년도에는 298명을 모집했는데 7.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단계의 합격자 평균 내신을 살펴보면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1.24등급, 인문계열은 1.42등급, 그리고 자연계열은 1.31등급으로 높은 결과를 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앞서 그 입학사정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단계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수한 합격 사례가 있으면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작년에 그 한양대학교 학업우수자 전형에 영어교육과에 합격한 학생의 설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도에 영어교육과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지금 이 학생의 특징을 보면 내신 성적 1등급이 후반대로서 1단계를 합격을 했고요. 면접평가에서 만점을 받아서 우선 선발로 최종을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원 학과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입니다. 영어교육과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했고요. 그리고 교사로서 수행해야 될 역할들이나 기능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생각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공교육에 있는 문제를 본인한테 꿈에다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의 해법을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우수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앞에서 언급했던 이 두 가지를 정말로 잘 전달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경험과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을 잘했고요. 영어 활용 능력이 유창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고교과정 수준에서는 어휘를 적절히 사용해서 아주 우수한 전달력을 보였습니다. 네. 자, 한양대 학업우수자 전형 면접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의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물론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면접에서 전공에 대한 목표의식이 또 중요하게 평가가 된다는 점 우리 학생들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고3 여학생입니다. 어떻게 고민이 되고 있어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제가 의대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3학년이 돼서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니까 의대를 가기에는 성적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이제 선생님과 상담을 해봤는데 경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어떻냐고 선생님이 네. 물어보셔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호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학생이 먼저 내신 성적도 보겠습니다. 1, 2학년 이제 2개 학년 교과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가 1.5, 수학 1.2, 영어 1.4, 과학 2.0 해서 4개 교과 1.5등급 정도 상위권인 내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A형이 표준점수 120에 3등급, 수학 B형에서 표준점수 132에 2등급이고요. 영어 B형이 이제 표준점 134에 커트라인 1등급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과탐에서 생물 1이 57에 커트라인 3등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 1은 이제 1점 모자라서 64에 3등급을 받아서 국수형과 내교육과 표준점수 합은 507점, 평균 등급은 2.3등급 정도. 그러니까 모의 수능 성적도 약간 이제 양호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입니다. 예, 이제 먼저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학급 반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병원 업무 보조, 환자 돌보기 등, 그다음에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경력을 볼까요? 고1 때의 경우는 수학 경시대 동상 3등을 했고요. 비전스쿨 캠프 대은상 2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학년 때는 과학 경시대 동상 3위를 했고요. 수학 경시대 은상 2등을 해서 상당히 수학 경력에도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경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대학은요, 1지망으로 고려대 생명과학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사용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인데 이것이 이제 또 학교장 추천으로 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학생이 이제 내신 성적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제 정교과 기준은 1.4등급이었고요. 1학년 때 주요교과 기준에서는 1.6등급에서 2학년 때 1.4등급으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학생부 성적이 양호하고 또 사정관 전형으로 봐도
또 교과 외에 또 수강 실적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에 그리고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서 정시에 지원한다고 봤을 때는 현재 성적 정도가 상위 누적 7.7% 정도 나왔습니다. 그 정도를 정시 지원한다고 하면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서울 소재 상위권대 지원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성적이 뛰어나다. 그리고 또 입학사정관 평가에서 충분히 좋게 평가받을 수 있다 칭찬을 좀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선생님? 네, 첫 번째는 이제 학생부 성적이 이제 양호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고3 1학기죠. 1학기 내신 관리를 현재 정도에서 유지하든지 아니면 좀 더 상승할 정도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학생이 지금 고민하듯이 나왔지만 의학개월 정도의 지원서는 사실 합격률이 굉장히 높죠. 거의 1등급 초반대입니다. 1.1등급 정도 전후가 되지 않으면 합격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학교 내에서도 그런 정도를 아마 이쪽에 상담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교를 제외하면 나머지 일반 자연길 모집 단위에서는 뭐 상위권대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은데 의학계열만큼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또 소진 지원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고3 1학기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겠는데 어쨌든 학생부 전형이라는 것이 요즘 최근 추세가 또 사정관 전형을 통해서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상승 성적을 또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학생부 중심 전형이 또 사정관 전형도 많이 또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쓰는 거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준비를 해본다고 하면 상당히 좀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데 아마 또 기회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지금 잘 듣고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의대를 꿈꾸고 있다가 선생님과의 면담 이후에 좀 진로를 바꾸게 된 경우 같아요. 맞습니까? 네. 네. 선생님, 박모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서류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진로 희망이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명을 해놓은 것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결론은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학생의 희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네네. 다만 바뀌게 된 이유를 조금 나중에 자기소개서 좀 쓸 수 있고요. 면접에서도 명확하게 좀 밝힐 수 있도록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종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와 경인교대가 어떤 특징이 있는 대학들인지 전형부터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죠. 예, 일단 학생이 희망하는 고려대학교부터 한번 화면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고대가 이제 전형하는 방식이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생명과학부를 이제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1단계는 이제 서류 100%로서 3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는 면접과 합산해서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2개월이 2등급이니까 학생으로 보면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전형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2명, 이과 2명이죠. 인문계, 자연계 각 2명씩 이제 추천 인원이 제한되고요. 당연히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형의 특징은 이제 100% 내신을 뽑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신 성적도 일단 중요하게 보겠지만 학교 생활 충실도라고 해서 교내 활동도 중시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당연히 고대에 지원하기 때문에 고대 인재상에 또 적합한가도 일단 따지고 있습니다. 면접은 심층 면접을 보는데요. 재심을 주고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자연계 경우에서는 수학에 대해서는 개념 중심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집 단위별 특성에 따라서 과학 상식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인교대를 볼까요?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게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이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에는 200명이니까 꽤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고 2단계는 이제 면접과 합산을 하는데요. 면접 비중이 꽤 높습니다. 70개 정도 되고요. 다만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4개 학력 등급과 6이내기 때문에 이게 평균 1.5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인교대 올해 아마 이 전형의 특성상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 기준이 합격의 당락을 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경우도 현재 정도에서 1.5등급 정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원 자격은 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2명이 냅니다.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류 평가할 때는 학생부 교과를 할 때 당연히 교육대다 보니까 이제 전교과를 다 반영하고요. 또 전학년의 학업성 지도를 다 평가한다는 점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도 상당히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2단계 심층 면접을 이제 작년도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개인별로
이제 그 30분 내외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서 단계별 면접을 본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 면접을 볼 때 문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서술하는 거, 또 개인별로 또 발표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특징은 이제 이게 조별로 나눠갖고요. 이게 토론 면접도 하는 거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상당히 수능 체력이 높기 때문에 올해에 아마 이 전형의 합격 당락은 일단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이제 추천한 학생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률도 그렇게 세지 않겠지만 아마 최종 합격 시 수능 최저 기준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면접 방법까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는데 지금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고려대 경인교대 이외에도 우리 학생한테 적합한 대학이 있다면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저는 이제 2개 대학 정도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성균관대학교하고 경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을 통해서 한번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는 이제 성균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자연과학 계열에서 90명을 선발하는데요. 우선 선발은 이제 서로 100%를 뽑고요. 서로 이 서류에는 이제 학생부 성적도 들어갈 것이고 또는 학생부 비교과 활동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발 50%는 서류 60과 학생부 40으로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에서는 일반 선발에만 있습니다. 우선 선발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고요. 일반 선발에만 있는데 세계영역 등급합 6이내, 그러니까 평균 2등급 정도니까 학생 경우에서 이 정도는 아마 통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천 이유로는요. 서류평가에서 이제 내신 성적이 현재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것이 상승 추이에 있고요. 이게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또 우선 선발은 이제 수능 취저 기준이 적용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수능 취저 기준에 대한 부담 없고 또는 설령 일반 선발에서 수능 취저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평균 2등급 정도는 학생이 통과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한번 해봤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경희대가 있습니다. 학교생활 충실의 전형인데요. 이 부분이 작년도 이제 교과 전형이 폐지되면서 이게 사실상 이제 올해는 경희대가 이 부분이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문학과에서 7명을 모집하는데 1단계 학생 100%에서 4배수 선발하는데 아마 학생은 충분히 통과 가능할 거고 2단계는 서류 100%입니다. 그래서 추천 이유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그 학생부 통과가 가능하다고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2단계 서류 평가 시에서 학생이 이제 여러 가지의 학교 생활에서 우수한 이제 수상 실적이라든지 교과 활동 등이 교내 활동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아마 이 전형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생각한 경인교대와 고려대 외에 성균관대와 경희대를 선생님께서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중앙대학교 의학부가 입사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성적보다는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펜타곤 방식의 그 평가 방식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수시를 제가 보통 지원할 때 모든 거를 뭐 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까요. 네. 또 학생이 또 이제 한번 의대를 또 이렇게 꿈을 꿔왔기 때문에 이 중앙대에서 이제 의학부 전형이 이제 학생이 지금 말하는 것이 이제 흔히 다빈치 인재 전형이라 해서 5가지의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잘하면은 이제 좋게 평가를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생이 그렇게 계속 의대를 꿈꿔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소신으로 이렇게 상향으로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전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앞에서 언급했지만 워낙 의대가 또 셉니다. 일단 합격도 높고요. 이런 측면들 때문에 합격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이 학생의 여러 가지 교내 활동 실적들을 봤을 때는 한번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그래서 박문 선생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또 올해는 어떤 변수가 예상이 될지도 우리 학생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2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선택형 수능이지만 그래도 계열의 특성이 강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어 교과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탐구형이 그렇기 때문에 최저학력을 우선적으로 충족할 때는 요 계열 우선으로 영어보다는 이렇게 3가지 영역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 쪽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충족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입문과정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탐구가 선택이 2개밖에 못합니다. 2개밖에 응시를 못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이 수시에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국대학이나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의 한 과목으로 제외고 한문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여력이 된다라면 제외고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입문과정에서는 조금 좋을 방법이 들겠고요. 그리고 탐구를 선택할 때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 본다라면 만점자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처지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6월, 9월 살펴보시면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형을 고민을 하고 있던 학생들도 지금 올해 학생부 전형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그 6개의 수시 카드를 적절히 한번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의사나 교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선 우리 학생의 내신 평균이 1.5등급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목표 점수로는 내신은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전형 기준을 참고하셔가지고 내신 1.2등급,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경인교대의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기준으로 참고해서 내경역 평균 1.5등급으로 목표를 하고 점수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추천 전형과 대학으로는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그리고 성균관대 성균제 전형을, 그리고 경희대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하지만 알쏭달쏭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고요?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노원구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 전략, 수시 전형의 이해와 합격 전략 등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한 걸음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4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신청 접수는 TBS 홈페이지 www.tbs.seoul.kr에서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입니다.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노원구가 함께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이 학생부 중심 전형의 수시 전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해주신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오종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 목요일 이 시간은요, 진로 상담으로 여러분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